야, 김두한이? 나 김창룡이야. 너 죽고 싶어? 특무대장이 국회의원에게 권총을 겨눕니다. 과연 김두한은 어떻게 할까요? 윤호TV입니다. 오늘도 야인시대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야인시대 102화에서는 김동진의 폭로가 신문에 대서특필되고 김두한이 특무대 안가에서 목숨을 건 대결을 벌입니다. 천일호텔 기자회견장. 기자들이 김동진에게 질문을 쏟아냅니다. 박 기자가 묻습니다. 이정재 씨라면 자유당 당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암살건은 자유당에서 시킨 겁니까? 김동진이 대답합니다. 그런 말은 듣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정재 씨가 저를 불러서 시킨 것은 확실합니다. 최동열이 묻습니다. 그 명단에 있는 인물들을 말해줄 수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제일 먼저 해공 신익희 선생, 그 다음으로 죽산 조봉암 선생, 서울시장 김태선 씨, 나머지는 여기 명단에 다 있습니다. 김동진이 명단을 기자들에게 나눠줍니다. 최동열이 명단을 살펴봅니다. 여기 말미에 조혜창, 이화룡 등은 뭡니까? 이 사람들 정치인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정재 회장의 주먹 경쟁자들입니다. 정치 암살자들과 더불어 한꺼번에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기자들이 술렁입니다. 김동진이 말을 이어갑니다. 저 김동진은 민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나라의 민족 지도자들을 암살하라는 조직의 명령을 도저히 이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민주주의를 사랑합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댑니다. 그때 형사들이 들어옵니다. 시경에서 나왔습니다. 같이 가시죠. 김동진이 미소를 지으며 일어섭니다. 자, 기자 여러분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날 신문들이 일제히 보도합니다. 인쇄기가 돌아가고 정치 암살 기사가 대서특필됩니다. 자유당사 이기붕이 신문을 내팽개칩니다. 이정재 이 사람 무슨 일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뭘 하고들 있었길래 신문에 이렇게 떠들어댈 때까지 가만히 있었어? 한백수가 고개를 숙입니다. 죄송합니다, 의장님. 이기붕이 분노합니다. 죄송하다 그러면 다야. 자유당 중앙위원인 감찰부 차장이 부하들에게 암살을 지시했다. 이게 그러니까 자유당이 시켰다. 국민들은 그렇게 받아들일 거 아니냔 말이야. 그가 머리를 감싸줍니다. 지금 개헌 문제로 우리 자유당이 총비상이야. 이런 시급한 때에 이런 문제들이 불거져 나오다니. 빨리 연락을 취해봐. 이정재 그 사람 빨리. 동대문상인연합회 회관. 전화가 쉴 새 없이 울립니다. 김기홍이 전화를 받습니다. 동대문입니다. 어디요? 신문사요? 지금 회장님 안 계십니다. 그 신문은 봤지만 우리는 전혀 모르는 일입니다. 암살이라면 한두 사람이지 어떻게 수십 명을 죽일 수 있겠어요? 그거 엉터리입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또 전화가 울립니다. 아, 한 실장님. 의장님께서 화가 많이 나셨다고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곧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으며 한숨을 쉽니다. 사방에서 난리들이구만. 유지광이 급히 들어옵니다. 회장님, 경찰에서 형사들이 왔습니다. 지금 김동진이가 경찰서에 있는 모양입니다. 고발장을 들고 왔습니다. 이정재가 일어섭니다. 그래, 경찰이 오란다면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동진이 좀 봐야 되지요. 차 준비해. 임화수가 보고합니다. 경무대에도 보고를 했습니다. 곽영주 형님이 손 쓰는 데까지 써보겠다고 하셨습니다. 조열승이 한숨을 쉽니다. 그나마 기댈 때라고는 그거밖에 없지. 이정재가 차를 타고 경찰서로 향합니다. 차 안에서 김기홍이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회장님, 뭔가 일이 우리가 생각했던 방향으로 가질 않고 있습니다. 이정재가 창밖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이미 시작된 길 아닙니까? 김기홍이 진지하게 말합니다. 아직 늦질 않았습니다. 자유당의 요구가 감당하기 어려운 쪽으로 자꾸 가는 것 같습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정재가 잠시 생각에 잠깁니다. 경무대. 곽영주가 전화기를 붙잡고 소리칩니다.
경무대라고, 경무대. 자네가 이정재 회장 사건 담당인가? 좋아,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 그가 지시합니다. 앞으로 내 지시가 있을 때까지 신문 기자들한테 어떠한 것도 발표하지 마. 그리고 이 회장을 고발한 그 김동진이라는 놈도 철저하게 입을 막고. 뭐야? 증거가 있으면 경찰에서 압수해서 없애면 될 거 아니야. 그가 다른 곳에 전화를 걸며 분노합니다. 치안국? 국장이 없으면 그 위로 돌려. 내무부 장관실로 돌려. 김두한의 사무실. 김두한이 신문을 내려놓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게 암살이라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최원기가 말합니다. 상식적으로 몇 사람이면 몰라도 40명씩 죽인다는 일은 불가능하지요. 좀 신빙성이 떨어지는 기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두한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건 그래. 헌데 동진이가 기자들에게 불었단 말이야. 정재와 정면 충돌을 하고 있어. 정대발이 말합니다. 아따, 바로 얼마 전에도 상위 군인들한테 끌려가서 죽다가 살았다는데 또 이런 일이 터져버렸네요. 김두한이 한숨을 쉽니다. 주먹이란 말이야. 정치와 손을 잡아선 안 돼. 실컷 이용만 당하다가 끝난다는 걸 왜 모르는지 모르겠어. 서울시경 수사과. 수사과장이 김동진에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이정재 회장의 필적이다. 이거지요? 김동진이 대답합니다. 맞아요. 이정재 회장 필적 맞습니다. 수사과장이 신표를 읽습니다. 의형은 자네의 마음을 내 마음에 깊이 새겨놓고 있노라. 이게 암살이라고 할 만한 증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명령에 죽고 삽니다. 죽이라고 하면 죽이는 거지요. 그때 형사가 들어옵니다. 서장님, 전화가 와 있습니다. 잠깐 나가서 받으셔야겠는데요. 수사과장이 나가서 전화를 받습니다. 곽영주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경무대라고, 경무대. 지금부터 내 말 잘 듣도록 해. 잠시 후 이정재가 도착합니다. 이정재가 김동진을 바라봅니다. 동진이 아니냐? 예, 회장님. 못난 놈, 이게 무슨 추태냐? 난 이 나라 애국을 위해 회장님을 고발한 상태요. 이정재가 자리에 앉습니다. 무슨 증거? 김동진이 수사과장에게 말합니다. 수사과장님, 그것 좀 보여주십시오. 그 암살자 명단하고 신표 말입니다. 수사과장이 시치미를 뗍니다. 뭐요? 무슨 명단? 신표는 또 뭐고? 김동진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아까 드린 그 명단하고 명함 말입니다. 아니, 언제 뭘 줬다는 거요? 난 아무것도 받은 게 없어요. 김동진이 책상을 치며 일어납니다. 이런 개자식들. 이정재가 비웃습니다. 이봐, 동진아. 자넨 이 세상이 아름답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김동진이 이를 악뭅니다. 회장님도 좋은 세상에서 오래 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날 겁주는 거냐? 동진아, 내가 날 배신하고도 무사할 줄 알았나? 수사과장이 경찰들을 부릅니다. 이봐, 이 친구 횡설수설하는데 다시 한번 조사해봐. 경찰들이 김동진을 끌고 나갑니다. 뭐라고? 아니, 이 자식들. 야, 이 자식들아. 나레이션이 흐릅니다. 김동진은 잘못 생각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곽영주. 경무대 대통령 경호 책임자 곽영주를 계산에 넣지 못했던 것입니다. 당시 경찰의 총수였던 내무부 장관조차도 곽영주를 함부로 하지 못했습니다. 김동진은 그런 곽영주를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편 독사가 부하들을 이끌고 동대문 구역을 습격합니다. 김동진 형님의 구역이다. 동대문 새끼들 쓸어버려. 조선관. 이영숙이 부하들에게 지시합니다. 김동진 오야붕은 아주 훌륭하게 일을 처리했어. 신문들이 일제히 이정재 회장을 암살 배후로 지적하고 있잖아. 이럴 때 우리가 뒤를 받쳐줘야 해. 고릴라가 보고합니다. 동대문에서 몇 번의 호출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거절했습니다. 이영숙이 결의에 찬 표정을 짓습니다. 이정재 회장은 체면이 땅에 떨어졌어. 자유당에서도 신용을 잃었고. 밀어붙여? 옛날 우리가 가지고 있던 나와 바리를 다 다시 접수해.
부하들이 외칩니다. 예, 사장님. 동대문 곳곳에서 전투가 벌어집니다. 고릴라가 동대문파의 카바레를 습격합니다. 다 끌어내. 여긴 이제 우리 구역이다. 유지광이 별동대를 이끌고 출동하지만 상대는 이미 빠져나간 뒤입니다. 도쿠야마가 말합니다. 치고 빠지는 작전을 쓰고 있는 것 같아. 여기에 와보면 이미 저쪽에 가 있고. 유지광이 결심합니다. 다음엔 우리가 찾아가는 게 빠르겠구만. 동대문상인연합회 회관. 조열승이 전화를 받고 분노합니다. 뭐야? 김동진이 부대가 난리를 내본다고야? 청계천 일대가 난리라고. 그가 지시합니다. 기럼은 전화로 할 것이 아니라 막아야 할 거 아니냐? 지원 부대를 보낼 테니까 막는 데까지 막아봐. 전화를 끊으며 한숨을 쉽니다. 난리가 나부렸다. 난리가. 여기저기 막 터져 나가 불거마. 이석재가 말합니다. 여기저기 애들이 모두 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동진이 이 자식 완전히 우리 가족을 쑥밭으로 만드는군요. 평화극장. 이마수가 전화를 받고 고민에 빠집니다. 이런 젠장. 정치 암살 사건이 터졌어. 동대문 괜히 잘못 도와줬다가 이 이마수마저 찍히면 곤란한 거 아니야? 그가 서성입니다. 정재 형님은 완전히 자유당에 찍혔을 텐데. 그래도 가보긴 가봐야겠지? 카페 무랑루즈. 김두한이 조병옥, 유진상과 만납니다. 조병옥이 말합니다. 예사롭지 않은 일들이 툭툭 터지고 있어. 자유당은 발악하고 있는 거야. 이럴 때일수록 야당이 똘똘 뭉쳐야 돼. 유진산이 걱정합니다. 자유당에서 이탈표를 막기 위해 암호 투표까지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누가 배신했는지 알아봐서 불이익을 주겠다는 거지요. 김두한이 분노합니다. 아니, 그렇다면 그게 어떻게 민주주의의 국회입니까? 조병옥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미 민주주의는 사라지고 없어. 이 나라의 독재가 시작된 지 꽤 오래됐어. 여차할 경우 저들은 공권력과 폭력을 앞세울 거야. 김두한이 주먹을 쥡니다.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국회 안에서의 공권력과 폭력은 제가 다 맡겠습니다. 내일 국회의 표결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자유당사. 이기붕이 이정재를 만납니다. 이보시오, 이 차장. 이번 그 사건을 신문에서 보면서 아주 기절초풍을 했소이다. 이정재가 고개를 숙입니다. 죄송합니다. 박마리아가 말합니다. 하지만 다 잘하려고 하다가 그리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기붕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다행히 우리 자유당에서 경찰들을 설득했고 경무대 곽경무관도 막기는 막았소이다. 하지만 처신을 좀 더 잘하도록 노력하시오. 장경근이 거듭니다. 잘해봅시다, 이동지. 그럴수록 더욱 당에 충성을 하세요. 이기붕이 본론을 꺼냅니다. 이제 곧 국회 표결입니다. 개헌안 말이에요. 문제는 김두한이야. 우리 자유당 안에서도 반대하는 무리들이 많아. 장경근이 분노합니다. 김두한 의원 같은 사람은 우리 당의 해당 분자예요. 여당 의원이 야당 의원들보다도 더 설치면서 개헌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기붕이 이정재에게 지시합니다. 이번 표결에 방청석에 한번 나오시오. 야당 사람들이 표결을 반대할지도 모르니까 그 대비도 좀 하고 적당히 위협을 줄 필요도 있어요. 이정재가 대답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동파 회관. 이영숙이 찾아옵니다. 지금 서울 장안의 주먹 판도가 크게 변하고 있습니다. 동대문이 크게 흔들리고 있어요. 이럴 때 명동이 우리를 도와준다면 동대문은 더 쉽게 무너질 겁니다. 이화룡이 고개를 젓습니다. 우리 명동은 신의와 신조가 있어. 첫째가 깨끗한 주먹이고 둘째, 주먹 사회에서 옳지 않은 것은 관계치 않아. 정팔이 선을 긋습니다. 주먹 사회는 의리와 명분 아닙니까? 남의 집안 내분에 끼어들어서 회를 친다는 것도 떳떳지 못합니다. 이영숙이 애원합니다.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 시점을 놓치면 큰 우한덩어리를 기르는 것이 됩니다. 이화룡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회의는 끝났으니까 그만 가보라우. 우리 명동은 배신자를 돕지 않아.
이영숙이 일어섭니다. 그래요? 후회들 할 거예요. 다신 이런 기회가 오지 않는다고요. 이화룡이 부하들에게 말합니다. 뭐, 그래도 이정재야. 김동진이나 이영숙이들한테 무너지지 않아. 괜히 끼어들지 말라우. 웃음거리 될 수도 있으니까. 동대문상인연합회 회관. 이정재가 간부들과 회의합니다. 임화수가 보고합니다. 이만하시길 다행입니다. 곽경무관이 없었다면 이렇게 쉽게 끝나지는 못했을 겁니다. 이정재가 임화수를 바라봅니다. 그렇겠지. 헌데 화수아우는 뭐가 그렇게 바빴나? 임화수가 당황합니다. 예. 아, 영화 제작하는데 좀 쫓아다니느라고요. 이정재가 날카롭게 묻습니다. 그래. 가족이 힘들 때 제일 먼저 그 일부터 해결해야 되는 게 아닌가? 죄송합니다. 워낙 바빠가지고. 동진이를 찾아보라는 건 어떻게 됐어? 기자회견을 하고 경찰서에 가서 고발인 진술을 하고 나선 어디로 갔는지 오리무중입니다. 이정재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찾아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김기홍이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회장님, 김동진이는 혼나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시기가 아주 나쁩니다. 아직도 기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말입니다. 조열승이 반박합니다. 아따, 또 그 소리요? 그런 배신자를 그냥 냅둬 볼자고라. 이석재도 동조합니다. 당장 끝을 내야 합니다. 김동진이를 동정하는 말은 하지 마십시오. 이정재가 결론을 내립니다. 동감이야. 되도록 빨리 찾아내. 그리고 이영숙이는 김동진 다음이야. 그가 일어섭니다. 내일이 국회 개헌안 표결이야. 몇몇 식구들은 나와 함께 국회로 가봐야겠어. 김기홍이 다시 한번 만류합니다. 회장님, 그 국회에도 안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억지 개헌을 하는 일입니다. 거기 자유당의 들러리를 선다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이정재가 눈을 부릅뜹니다. 이것 보세요, 김꼬문. 한동안 이 이정재가 봉변도 당하고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김꼬문께서 흔들리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김기홍이 물러서지 않습니다. 제 생각은 장래를 생각해서 긴 안목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정재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겁이 많으면 일을 못합니다. 우린 지금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자유당과 우리 동대문 말입니다. 죽거나 살거나 같은 운명이다. 그런 말이에요. 국회 표결 당일 아침 김두한의 사무실에 전화가 옵니다. 아, 의장님이십니까? 이기붕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오늘 국회 표결 아닙니까? 우리 자유당 의원들은 꽁꽁 뭉쳐야 하지 않겠소? 오늘 아침에 커피나 한잔하고 국회에 들어가자고 전화한 거요. 김두한이 대답합니다. 하지만 의장님, 이 김두한이는 이미 마음을 정한 거 아시지 않습니까? 개헌안은 반대입니다. 이기붕이 말합니다. 그거야 소신껏 하시오. 다만 국회의장으로서 좀 할 말이 있어. 차를 보냈으니까 곧 도착할 거요. 그 차를 타고 오시오. 자유당 비서가 도착합니다. 김 의원님, 만송 선생께서 차 한잔 하시자고 해서 매시러 왔습니다. 김두한이 차에 오릅니다. 가는 곳은 어디요? 남산 근처 사무실입니다. 특무대에서 자주 쓰는 조용한 안가지요. 김두한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안가? 아니, 차를 왜 거기서 마시나? 특무대 안가. 김두한이 들어서자 낯익은 얼굴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기붕이 웃습니다. 하하, 어서 오시오, 김 의원. 김두한이 주위를 둘러봅니다. 이 어떻게 특무대에서 쓰는 안가에서 차를 마십니까? 이기붕이 소개합니다. 이분은 특무대 김창룡 장군이시고 저분은 헌병대 총사령관 원용덕 장군이시고 이쪽은 검찰총장이시고 저쪽은 치안국장이요. 김두한이 비웃습니다. 그래요? 이 나라 치안을 맡은 대장들이 모두 나오셨습니다. 이기붕이 본론을 꺼냅니다. 이보시오, 김 의원. 나 이기붕이 사정 좀 합시다. 오늘 표결 말입니다. 도와주시오. 김두한이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의장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이승만 박사께서 돌아가시면
대한민국도 관속에 들어가야 한다. 그런 말입니까? 그 순간 김창룡이 권총을 꺼냅니다. 야, 김두한이, 나 김창룡이야. 듣자 하니까 정말 오만불손하구만. 너 죽고 싶어? 김두한이 웃습니다. 호호, 권총을 다 빼시고 특무대장께서 간첩을 잡아야 할 특무대장이 국회의원에게 권총을 빼셨다. 원용덕이 위협합니다. 김 의원, 당신 정말 이러면 빨갱이나 다름없어. 김창룡이 총구를 겨눕니다. 이봐, 김 의원, 지금 세상에 한번 빨갱이로 몰아붙이면 인생 끝나는 거야. 여기서 당신 머리에 총구멍을 내도 아무도 모르는 세상이야. 김두한이 정색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납니다. 이봐, 김창룡이, 내가 빨갱이들하고 싸운 건 세상이 다 알아. 근데 날 보고 뭐 빨갱이로 몰아? 그가 다가갑니다. 너 사람 죽여봤어? 죽여봤냐고? 김창룡이 뒷걸음질합니다. 뭐라고? 김두한이 포효합니다. 야, 임마. 김창룡, 난 수없이 사람을 죽였어. 어디 쏴봐, 임마. 쏘란 말이야. 김창룡이 떨립니다. 가까이 오지 마. 김두한이 김창룡의 팔을 쳐내고 멱살을 잡은 후 바닥에 내팽개칩니다. 모두가 경악합니다. 김두한이 이기붕을 바라봅니다. 정신 차려, 임마. 이봐, 의장. 겁을 주려고 나를 부른 모양인데 내가 이런 데서 겁을 먹으면 대한민국이 장차 어떻게 되겠소? 정신 차리세요. 죽이고 싶거든 얼마든지 죽여봐. 김두한이 모자를 집어들고 밖으로 나갑니다. 하지만 밖에는 권총을 든 특무대원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의원님을 오늘 특별히 모시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김두한이 저항합니다. 뭐라고? 오늘은 국회 표결이야. 국회에 가야 한단 말이야. 특무대원들이 김두한을 강제로 차에 태웁니다. 이놈들, 이거 놔. 국회에 가야 한단 말이야. 국회의사당. 조병옥이 주위를 두리번거립니다. 이제 올 때가 됐는데? 김두한 의원은 어디 있는 거야? 오늘 야인시대의 백이화 어떠셨나요? 김동진의 폭로는 곽영주의 개입으로 무력화되었고 김두한은 특무대에 감금되어 국회 표결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화에서는 김두한 없이 진행되는 개헌 표결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그리고 이정재는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될지 지켜봐 주세요.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윤호TV였습니다. 다음 화에서 또 뵙겠습니다.